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11월 12일 정오입니다. 오늘 오전 9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자와 14분간 통화했다고 청와대가 발표했습니다. 오전 8시 30분부터는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먼저 30분을 통화했다고 합니다. 시간이 문제가 되는 건 아니지만은 시간은 스가 총리 통화 시간이 조금 깁니다. 그러니까 미국 시간으로는 오후 7시였습니다. 11일 오후 7시였습니다. 첫 통화니까 인사 정도 나누고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고 끝낸 것 같습니다. 한미동맹 강화 그리고 한반도 현안 문제 등에 대한 평화와 번영의 원칙 이런 것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바이든 당선인과 코로나 및 기후변화 대응을 포함한 세계적 도전 과제에 대처하기 위해 적극 협력할 것이다 라고 청와대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지금 외국 국가 지도자와 통화하기에 바쁩니다. 지난 10일 캐나다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영국 정상들과 통화를 했는데 어제는 좀 의미 있는 날이었다고 합니다. 미 제향군인의 날을 맞아가지고 부인인 질 바이든 여사와 함께 펜실베니아 필라델피아에 있는 한국전 참전용사 추모공원을 찾아서 한국전 참전 기념비에 헌화하고 묵념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첫 외부 공식 일정이었다고 합니다. SNS에 바이든 당선인은 우리의 자랑스러운 참전 용사들의 희생을 존경한다라고 썼습니다. 이 통화를 앞두고 청와대에서는 상당히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 회의가 열렸고 어제는 문 대통령이 정의용, 임종석 외교안보특보, 안호영, 조윤재 전 주미대사, 장달중, 하영선 서울대 명예교수를 청와대로 초청해가지고 130분 정도 오찬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청와대는 간담회 참석자들이 한미 간 민주주의와 평화, 다자협력 등 공동의 가치 실현을 위한 협력, 코로나19 극복과 기후위기 대응 등 국제적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공조 확대, 특히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과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협력 강화 등에 폭넓게 의견을 나눴다라는 통상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긴장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은 바이든이 가지고 있는 트럼프의 대북 정책에 대한 아주 부정적인 시각, 특히 김정은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입니다. 김정은에 대해서 트럼프는 연인 사이다. 김정은이가 편지 보내면은 아름다운 편지가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은 바이든은 김정은을 조폭 정도로 취급합니다. 썩 깡패라고 부르기도 하고 히틀러에 비유하기도 하는데 문재인의 김정은에 대한 태도와 바이든의 김정은에 대한 태도가 완전히 극과 극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김정은, 트럼프, 문재인 이 삼각부도에 의한 비핵화 사기극은 이제 완전히 끝장난 것이고 어제 전화를 통해서 바로 그런 통보를 한 셈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트럼프는 지금 선거에 불복해가지고 자기가 아직도 다음 백악관의 주인이 될 것이라고 망상하고 있습니다. 어제 참 황당무계한 일이 일어났는데 마이크 폼페오 국방장관은 국무장관은 육사 출신입니다. 육사 성적이 아주 좋았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CIA 출신입니다. 그리고 굉장한 반공주의자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밑에 들어가더니 대북 정책의 하수인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굴욕적으로 김정은을 대하면서 스타일을 구겼고 어제는 기자들 앞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스무스하게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제2차 트럼프 행정부로 이양될 것이다. 바이든에게 이양되는 것이 아니라 트럼프
제2기가 출범한다. 이런 이야기를 해가지고 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폼페오도 이제 볼턴의 심정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폼페오, 볼턴 두 사람이 좌우에서 이 트럼프를 보좌를 했는데, 볼턴은 그래도 트럼프가 함정에, 김정은이 파놓은 함정에 빠지는 것, 어떻게 보면 문재인, 김정은이 같이 판 하노이 회담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자기의 임무를 다 하고 그 다음에 물러나서 아주 신랄하게 트럼프의 정책을 비판하는 책을 썼는데, 폼페오는 계속 굴종적으로 가다가 결국 사람이 이상하게 돼버리는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머리가 좋은 사람이라도 주인을 잘못 만나면 이렇게 된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이든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거북한 것은, 바이든이 미국 최고의 안보 전문가입니다. 상원에서 외교위원장을 오래 했고, 이 외교 문제에서는 상원이 국무부와 궤를 같이 하면서 영향력을 크게 행사합니다. 상원의 임무 중에 외교 안보에 대한 정책이 아주 중요합니다. 특히 이 바이든은 밀로세비치, 1990년 발칸의 학살자라고 불리는 밀로세비치와 단독 면담을 해가지고 3시간 동안 토론을 하면서 그 면전에서 당신은 전범으로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재판받아야 할 사람이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밀로세비치 세르비아의 지도자인데 나중에 물러나고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재판받다가 결국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이 사람은 뼛속에 이 독재자에 대한 아주 증오심이 가득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이제 앞길이 막힌 셈이죠. 트럼프처럼 사진 찍기 위해서, 쇼를 위해서, 재선을 위해서 김정은과 어울리는 그런 사람하고는 완전히 딴판이 나타났습니다. 이번 미국 대통령 선거는 그 영향이 이제 한반도에 직접 드리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이든이 워낙 바쁜 사람입니다. 한반도 문제는 자기가 관리해야 할 전체 문제 중에서 한 몇십 분의 1 정도의 비중밖에 차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이든을 올바로 이끌도록 하기 위해서는 한국 우파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부 대 정부의 접촉을 통해서 문재인 정권 페이스로 끌려갈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가지고 있는 친미 외교 인력을 이용을 해가지고 빨리 워싱턴으로 사절단을 보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옛날 이승만 대통령은 머릿속에 미국의 힘을 빌어야 우리가 독립할 수 있고 나라를 세울 수 있고 나라를 지킬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을 상대할 때는 당당하게 해야 한다. 절대 굴종적으로 하면은 미국 사람들이 오히려 깔본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때보다 국력이 어마어마하게 커진 한국의 대통령이나 한국의 우파 인사들도 당당하게 바이든 측과 대화를 틀 수 있는 실력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대한민국은 세계 5대 공화국입니다. 재래식 무기로 계산하면 세계 한 8대 군사대국입니다. 그리고 민주국가입니다. 꿀릴 게 없습니다. 다만 변화하는 정세에 어떻게 기민하게 대응해가지고 이 기회를 가지고 한반도 통일로 나아가느냐, 자유통일로 나아가느냐. 한국의 우파는 아무리 어렵더라도 우리가 자유통일해가지고 남북 한 8천만이 자유민주의 공동체로서 같이 살아야 한다는 이 꿈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헌법제4조,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추진해야 한다는 요걸 놓쳐버리면은 우파는 좌파에 대해서 도덕적 우월성을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지금은 자유통일의 기회를 만들 때입니다. 바이든이 자유통일을 지원할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노력하느냐. 하나 아쉬운 것은 2013년에
박근혜 정부가 출범을 했을 때 아베 수상은 국회에서 우리는 한반도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 하에서 통일되는 것을 적극 지원한다는 뜻을 밝혀서 박근혜 정부와 좋은 관계를 가지려고 했는데 박근혜 정부가 역사 문제를 가지고 그런 기회를 놓친 것이 참 아쉬운데 다행히 이제 바이든 정부가 출범하고 일본에서도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으니까 우리 문재인 정부가 따라오지 않으면은 국민들의 힘으로서 이제 자유통일을 우리의 국가 목표로 삼아야 됩니다. 국가 의지로 삼아야 됩니다. 헌법 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헌법 3조 그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부속도서로 한다. 헌법 제4조 따라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해야 한다. 1조, 3조, 4조를 합치면은 북한 노동당 정권을 평화적으로 해체하고 자유통일을 해야 한다는 명령을 헌법이 국민들에게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